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무릎이 아파서 조금 덜 쓰면 좋지 않을까, 무릎 쓰는 걸 좀 아껴야지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릎을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요. 또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관절을 더 빠르게 마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울러서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이죠. 이 대퇴사두근의 경우에는 우선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하고 또 관절을 안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허벅지 운동 열심히 하시면 무릎 건강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무릎 통증 절개 없이 치료하는 최신 방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무료 전화 통화고요. 여러분들 무릎 관절,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요즘 온도가 뜨겁고 그리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온열 질환이 문제가 돼서 무조건 실내 온도는 낮게 그리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낮은 실내 온도 그리고 건조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시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에는 오히려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적당하게 관절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저희가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일단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무릎의 구조, 각각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몸의 무릎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 있기만 해도 몸무게의 50%를 지탱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뼈와 그리고 인대 그리고 연골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유기적으로 구조를 만들면서 주머니 안에서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인대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끝단에는 관절 연골이 덮여져 있어서 네. 마찰열을 줄여주고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윤활액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있고요. 이런 그 여러 구조들이 관절 주머니 안에서 천천히 굽혔다 펴졌다 때로는 회전을도 약간 하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네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할 얘기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연골입니다. 네. 특히 관절 연골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이 두 가지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퇴행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연배 지긋하시고 좀 어르신들에게 나타나겠다 맞습니다.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는 또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과연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 건지 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환자분들 진료를 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단계마다 적절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단계를 나누는 기준을 삼으면 보통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엑스레이 검사에서 관절염 초기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 소견들을 보면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엑스레이가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네네.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엑스레이 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고 대부분 관절 간격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이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소견이고요. 예. 또 딱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모서리 쪽으로 가시가 돋는 것처럼 골극이 형성되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관절 변형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관절 모양이 아닌 틀어지고 휘어지고 부러지면서 주저앉게 되는 관절이 주저앉게 되는 그리고 관절이 마모되는
이런 소견들이 엑스레이 보이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 빨간 부분 이제 사기라고 적혀 있는 네. 중증 단계에서는 이제 뼈 변형도 굉장히 심한데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좀 앞 단계에서 미리미리 내 무릎 상태 잘 살피고 적절한 치료 받으면 좋겠죠. 원장님,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역시 가장 이제 효과적인 치료 맞습니다. 방법을 이제 단계마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요. 각 단계에 맞는 치료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관절염 단계를 3단계로 나눈 것처럼 저희도 이 치료 방법도 관절염 초기, 중간 단계,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의 치료 방법을 달리하게 되는데 네네.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 다시 말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네. 좀 치료 기간을 빨리, 회복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고요. 네.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이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원인을 모르면 정답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어느 부위에 어디 연골이 손상돼 있다. 이걸 찾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병변이 크지 않고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나 또는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무릎이 단단해지게, 견고해지게 바꿔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관절 연골 손상이나 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경미한 분들 이런 분들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 주거나 파여 있는 작은 연골 손상들은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원상 복귀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연골 손상 부위가 크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 굉장히 큰 분들 또는 봉합술이 필요할 정도로 기능을 많이 상실한 분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을 재생시켜줄 수도 있고 반월상 연골을 봉합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해서 자기 반월상 연골 기능을 할 수 있게 네네.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경골근이부 절골술을 통해서 정결 상태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처럼 내 관절을 대체형, 보형물로 대체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수술까지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 치료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중간 단계 치료법 중에 이제 주사 치료. 네. 그 가운데도 증식 주사 치료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그 증식 주사 치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을 자극을 시켜서 유도를 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부위의 인대나 네. 또는 관절 주머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 주변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기적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고 원상복귀로 돌아가려는 재생 능력이 발동이 되는데 이 재생 능력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가 좀 더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되고 또 관절 주머니가 보다 튼튼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우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워낙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장점이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주사 치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네. 또한 그 절개를 하거나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아서 미용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또 고농도의 포도당을 깨끗이 소독해서 주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네. 부작용이나 이런 감염 이런 위험성이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이 재생될 수 있는 치료를 그 반응을 유도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 관절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군요. 한번 치료가 끝나고 별 문제 없었는데 다시 재발한다. 그러면 또 대부분 보통 약물 치료를 할 때는 내성을 걱정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내성 걱정 없이 다시 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자, 내성 걱정 없고요. 단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인대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증식 주사 치료. 실제 받으신 분들의 사례 궁금하실 텐데요. 무릎 인대 손상을 입으셨던 63세 아버님께서 증식 주사 맞으셨습니다.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등산을 많이 하시면서 무릎 관절 주변에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차 있고 염증이 심했던 환자,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염증이 심해서 무릎이 많이 흔들리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였는데요. 네네.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하고 다시 MRI 검사를 했을 때 보면 무릎 안쪽에 염증이 줄어들고 안정화가 돼서 내측 측부인대가 기능을 잘 하니까 무릎 기능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들어서 무릎에 찬 물도 감소하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63세 아버님 사례였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간 저희가 가져볼 텐데요. 만약 계단을 걷거나 또 오르실 때, 또 걸어갈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요. 통증이 좀 아프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